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우리는 10년 전 부동산 폭락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이어진 대세 부동산 하락기. 그런데 이번에는 차원이 다르게 오게 됩니다. 오늘 내용 정말로 중요합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을 전망하는 전문가들은 대부분 고점 대비 40% 전후의 하락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내용은 쇼킹 부동산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하락세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얼마 동안 하락 기간이 이어질 것이냐,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달라져요. 자, 2029년까지 대세 하락기다, 그때까지 절대 사면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1, 2년 가량 급락장 이후에 반등할 것이다. 자, 그런데 대세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 요즘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시죠. 그런데 저희 쇼킹 부동산은 1년에서 2년 정도의 급락장 이후에 반등할 거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년 전에는요, 연착륙이었다면 현재는 경착륙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7년에 고점을 형성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2013년까지 6년에 걸쳐서 장기간 연착륙으로 하락했거든요. 서서히 하락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2021년 고점을 형성한 부동산 가격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단기간에 경착륙 급격한 하락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죠. 자, 쇼킹 부동산은요, 4가지 이유로 짧고 강한 경착륙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왜냐면은 2007년 부동산 버블과 분명히 다른 특징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다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과거와 다른 하락세가 나타날 거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다른 점은요, 2007년 당시보다 훨씬 높게 형성된 고점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산하의 주택금융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서울주택구입 부담지수라는 걸 발표하는데, 과거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2008년 2분기, 즉 고점이 형성됐고 약간 하락했을 때 시기거든요. 금융위기 전에. 이때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164.8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버블이 절정기였던 2022년 1분기는요 203.7이었어요. 일반적으로 200이 넘으면요 소득의 절반 이상을 대출 상환에 쓴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많은 대출을 받는 거에 대해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200이 넘은 게 2004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즉 수도권 아파트,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과도할 정도의 대출을 받지 않으면 사기 힘들 정도로 높게 형성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언제보다 10년 전 버블 당시보다 더 심각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10년 전보다 훨씬 빠른 금리 인상 속도입니다. 10년 전에도 금리 인상이 있었죠. 2005년부터 2008년, 그리고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있었습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기준금리를 8차례 올렸어요. 3년 동안 2%포인트 올렸고요.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5차례 올렸습니다. 1년 1개월 동안 1.25%포인트 금리를 올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 금리 인상 속도 볼까요? 1년 3개월 만에 0.5%에서 3%로 2.5%포인트 올랐습니다. 2010년 금리 인상 속도의 2배예요. 게다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한 차례에서 2차례 추가 인상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여기서 10년 전 버블 특징과 다른 점 2가지인 첫 번째 특징과 두 번째 특징이 맞물리게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서울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예를 들면서 현재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무리한 대출을 받지 못하면 매수하지 못하는 수준의 집값 버블이 형성됐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인 수준까지 대출 금리가 치솟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대출을 받지 못하면은 집을 못 사는데 대출 금리가 너무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는 부분이죠. 당연히 이것은요, 역사상 가장 적은 수준의 아파트 거래량으로 나타납니다. 거래 멸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서울 아파트를 예를 들면요, 금융위기 거래량보다 절반 수준밖에 안 돼요. 자, 금융위기라는 게 뭐예요?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 유동성 위기 상황보다 거래량이 훨씬 적다는 부분이죠. 이것도 10년 전 버블 붕괴에 없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10년 전 부동산 버블과 다른 점 세 번째는요, 전셋값의 차이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2007년 부동산 버블 당시에는요, 전세가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서울 아파트 전체 평균 전세가율은
37%예요. 10억짜리 매매 아파트가 있으면 전세 가격은 3억 7천만 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집값 버블이 세입자의 피해로 이어지는 않았어요. 그냥 심리적으로 많이 화가 날 뿐이지 세입자가 전세 가격이 급등해서 애를 먹지는 않았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2021년에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6%로 굉장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대비 20%포인트 더 높아요. 자, 10년 전과 가장 큰 차이 바로 전세대출 제도의 차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13년에 사적 보증의 전세대출 한도가 3억 원으로 확대되고요. 2015년에 사적 보증의 전세대출 한도가 5억으로 확대가 돼버려요. 그러면은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서 전세 가격이 움직이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부분이죠. 왜? 만약에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낮으면 최대 5억까지 빌려서 나의 거주 수준을 높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낮아질 때요, 집값이 급등을 하잖아요. 그 전에 전세값이 같이 동반 상승을 하면서 집값 올라가는 것을 받쳐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10년 전에 없던 강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요즘 전세 가격 급락한다는 이야기 많이 나오죠. 역전세라는 이야기도 심상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왜? 2022년 8월부터 2024년 초까지 저금리 상황에서 형성된 전세 계약의 만기가 다가오네. 그럼 만기 시점에 20에서 30% 하락한 전세값을 감당 못한 집주인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초급매로 던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거의 발생하지 않는 커다란 위험이 발생하게 된다는 부분이에요. 물론 10년 전에도 이제 그 금융위기 직전에 잠실이나 과천 지역, 입주 물량 많은 지역으로 역전사는 일부 발생하긴 했지만 지금은 그 강도가 훨씬 강하고 그 범위가 포괄적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못 견디고 파는 집주인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집값은요, 이렇게 못 견디고 파는 사람이 있을 때 단기 급락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수요의 제한이에요. 자, 주택 가격이 단기간에 폭락을 한다 생각해 보십니다. 그러면은 누군간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겠죠.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기회라고 생각할까요? 그 사람들 무서워서 못 사요. 경험 많고 자금력이 있는 투자자가 사줘야 돼요. 내가 인생을 길게 보니까 항상 이럴 때 집 사면 도움이 되더라, 이참에 투자를 하겠다 결정하고 매수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주기 위한 가장 큰 걸림돌이 풀리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취득세 중과 제도입니다. 주택을 보유한 유주택자가 조동대상 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매수할 경우에 2주택자는 8%, 3주택자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을 보유한 유주택자가 기존의 주택을 거주하는 상황에서 추가로 매수하는 것이 제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아탄 거 위에는 대출이나 취득세 중과 부분이 전혀 풀리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은 무주택자나 갈아탄 수요자가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이 무주택자는 워낙 높아진 금리에 DSR 한도 규제까지 적용돼서 생각보다 대출을 많이 못 받아요. 자, 이 금리라는 건 일정 수준의 저항선이 있습니다. 4%가 넘어가면 매수세는 뚝 끊긴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아마 내년 초에 보면 5%까지 주택담보대출 금리 최저금리 봐야 되거든요. 그럼 못 사요. 여기에다가 금리가 높아지는 만큼 DSR 한도는 줄어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주택자한테는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은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갈아타는 수요자인데 갈아타는 수요자가 기존 주택 팔리겠습니까? 안 팔린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수세가 뚝 끊긴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10년 전 집값 떨어질 때는요 이러지 않았어요. 그때 음마아파트 실거래가 보잖아요. 거래 굉장히 많았어요. 집값 가장 바닥이라고 했었던 2012년 12월에 보면요 음마아파트 거래량 굉장히 많아요. 다 담지도 못했단 말입니다. 아파트 거래량 굉장히 양호한 상태에서 서서히 떨어졌다는 부분인데 지금은요 아파트 거래량이 거의 제로죠. 제로. 뭐 1000건도 안 되는 상황이죠. 2022년 4월에 1700건, 이거 많아 보이죠. 서울 아파트 거래량 많을 때 1만 5천 건까지 갔어요, 한 달에. 근데 그 10분의 1 수준이고 여기서 다시 지금 3분의 1 수준까지 토막이 났다는 부분이죠. 지금요 아파트 수요가요 극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 중과 부분이 유예가 되든 폐지가 되든 풀리지가 않잖아요. 이 급락세가 커지는 것을 막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정부에서 마음대로 풀고 싶다고 풀 수 있냐? 어려워요. 지방세법 개정사항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도요 집값은 더 하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풀리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본다는 부분이죠.
자, 여러분들 전문가마다 부동산 전망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쇼킹 부동산은 이런 네 가지 이유를 종합해 봤을 때 장기 대세 하락보다는 짧고 강한 급락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2023년부터 2024년 초 임대차 계약 만기되는 무주택자의 실거주 목적 주택 구입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 이 시기에 가장 크게 떨어지니까 그냥 그때 생각하지 마시고 옛날에 샀던 사람들보다 싸게 사는구나 이런 생각 가지시면서 매수하시면 된다는 부분이죠. 왜냐면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부동산 시장의 금리에 민감도가 커졌기 때문이에요. 이게 10년 전과 다른 부분인데 금리라는 거는 영원히 높은 수준에 유지할 수 없는 거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자, 원래 부동산 시장 버블 뒤에는 공급 과잉이 온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진짜 알짜 중에 알짜인 로또 분양이 쏟아지게 됩니다. 이 로또 분양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준비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기존 주택 계속 가격 하락하고 있지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청약 경쟁률 높은 거 다 아시죠? 자, 이렇게 준비한 사람들을 위해서 공급 정보와 당첨 팁을 저희가 쇼킹 부동산 초청약가부에 총정리해 주었습니다. 이럴 때 당첨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